2.5라는 성적을 받았었거든? 변신 50번 넘게 읽었어. 시험지 꼴도 보기 싫잖아. 찢어버린 것도 몇 개가 있어. 잘 봤을 때 역시 안 멀어졌고 시험을 망쳤으면 안 맞네. 이러다가 이제 졸업하는 거야. 아니 태영아 너 기말고사 잘 봤어? 난 당연히 잘 봤지. 당연히 안 보려고 못 본 게 아니라 쇼츠를 딱 켰는데 고대 대동제가 나오는 거야. 봐야지 이제 난 고대를 갈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시험 기간에 쇼츠를 보면 안 되지. 나같이 이제 서울대가 목표면 보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. 나는 공감이 너무 안 돼. 너 티야? 나 그거 너무 티야. 나영아 최대야. 공부해줄게. 다음에 잘 보면 되지. 우리 다음에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. 근데 여기도 그런 말 할 거 없는 게 여기도 다 공부 잘한단 말이야. 조용히 해. 그래 이제 회의 시작하자. 네, 매번 시작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우리 동아리는 유니고 친구들한테 입시 정보를 다양하게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동아리인 만큼 구독률 100%를 향해서 파이팅 해보자.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? 지우의 파이팅! 얘들아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잖아. 지금이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회의 안건은 내신 상승 곡선 그리는 법으로 정했어. 좋습니다, 회장님. 시 회장님 다들 다음 학기 성적 꼭 올려야지 다짐했던 적 있잖아. 그런 다짐하면서 시도했던 나만의 방법이나 아쉬웠던 점 같은 거를 잘 정리해서 설명해보면 좋을 것 같아. 나영이부터 한번 발표해볼까? 알겠어. 내가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해볼게. 자, 집중! 내가 준비한 주제는 공부 칙칙이 발사, 효율 100% 꿀팁이야. 내가 지금의 1점대의 성적 유지하고 있지만 1학년 1학기 때는 2.5라는 성적을 받았었거든? 맨날 1등만 하는 줄 알았어. 암울한 성적이지. 근데 내가 어떻게 1점대를 올렸고 쭉 유지할 수 있었는지 대해 발표해보려고 해. 자, 첫 번째는 공부 방향이야. 쉽지 않다. 나는 1학년 1학기 때와 공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성적을 올린 케이스인데 1학년 1학기에 나는 오래 앉아있기만 했어. 내 뇌가 무슨 생각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래 앉아있기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.5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받고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.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. 공부 방법을 바꿔보자. 똑똑히 보여주지. 2학기부터 변신. 어떻게 변신했냐? 교과서 중심 공부를 시작했어. 그럼 그 전엔 어떻게 공부한 거야? 그냥 문제를 무작정 많이 풀고 내가 뭘 아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모든 근본은 교과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 방향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고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과목은 바로 한국사인데 한 번도 100점을 맞아보지 못했어.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100점을 한 번 꼭 맞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사 교과서를 리얼 50번 넘게 읽었어.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하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50번 넘게 읽었었는데 진짜 50번을 센 거야? 세진 않았고 내 체감상 아 체감상 100번일 수도 있어. 내가 진짜 세지 못해 이거를 진짜로.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. 공감 고마워. 태영이가 공감도 할 줄 아네. 두 번째는 선생님 스타일 파악하기야. 이건 진짜 중요한 거 같아. 출제하신 선생님마다 문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난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.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방식, 그리고 강조하는 포인트,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시나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 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이 있던 전에 학교 기출문제까지 보면서 출제 형식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어. 이 정도면 거의 국정원급인데? 이전 기출을 다 본 건 진짜 대단하긴 하다. 아, 감사합니다. 기출 문제는 어디서 모은 거야?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작년 기출들이 다 모아져 있었는데 뭐 다양한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구했어. 세 번째는 메타인지인데 다들 메타인지 들어봤지? 나는 항상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적고 시작을 했어. 그러면 내가 못 쓴 부분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서 공부 시간을 줄이고 효율도 높이려고 했었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에 대한 교육. 공부하다가 멘탈 깨져갔어? 응. 나도 진짜 많이 멘탈이 깨졌었어. 그럴 때는 과감하게 책 덮고 기분이 리프레시 되고 머리도 다시 잘 돌아가고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산책을 자주 했었어. 감성 진짜 대박인 것 같아. 아, 너의 감성을 자극했니? 근데 태용이 같은 친구랑은 산책하면 안 될 것 같아. 나도 1학년 때 산책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.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잠깐 나갔던 거라서 나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. 아, 그래서 어쨌든 공부하기 싫어서 나가면 기분 좋아지잖아. 그건 맞지. 없지? 자,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억지로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나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. 내 공부 방식이 모두한테 맞진 않을지라도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는 거?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. 내가 준비한 내용들이 후배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.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야. 이상이야. 혹시 나영이한테 질문 있는 사람 있어? 나
한국사는 우리 학교 시소가 좀 적은 편이잖아. 한국사를 그렇게 진심으로 한 이유가 있어? 중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한국사 100점을 맞아보지 못했어. 그래서 나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원점수 100점을 맞아보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내 동기를 삼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. 그럼 이제 다음으로 태영이가 발표해보자. 나는 나영이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. 모바일, 오케이, 렛츠고. 제가 준비한 주제는 2학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뭐 오징어 게임 따라하는 거야? 아니, 배우겠다. 따라해봤어. 일단 나는 사실 우상향이라고 하기가 애매하긴 해. 그렇게 많이 올릴 게 없었어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어떻게 이렇게 소폭이라도 올릴 수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.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신은 한 학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. 어쨌든 1학기를 토대로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 2학기 때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.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말하는 건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중요하다는 거야. 보면 여기 내 노트가 있거든. 단색밖에 없어. 가끔 보다 보면 예쁘게 꾸미는 것이 목적인 친구가 몇 명이 있어. 물론 예쁘게 꾸민다면 내가 보기 좋겠지만 그게 주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. 형광펜을 막 5개씩을 막 쓰고 그러면 혹시 형광펜 5개 써? 그럼 좀 5개밖에 없겠어? 형광펜 필통이 따로 있어. 형광 필통 따로 있어?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? 너는 시각에 이제 근데 나는 시각으로 자극 주는 거는 이 하늘색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맞아. 둘이 좀 안 맞는 것 같아. 좀 안 맞는 것 같아. 우리 친구 한 명도 없어지겠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장소를 바꾸자야.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뭐가 있어? 침대가 있잖아. 못 참지. 침대 절대 못 참아. 그래서 독서실로 갑시다. 그러면 공부하는 장소 바꾸는 주기 같은 건 어느 정도로 한 거야? 한 학기마다 바꿨던 것 같아. 1학년 때는 계속해서 독서실에 공부를 했거든. 근데 2학년 때는 집 앞 도서관도 가보고 메가스터디 러셀학원도 등록을 해가지고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진짜 공부가 잘 되더라고. 나도 독서실 진짜 자주 바꿔서 우리 동네 모든 독서실 다 가봤어서 친구들한테 추천도 해주고 이랬던 거. 동물리에. 나는 간식 맛있는 독서실 줘. 독서실에서 밥 먹으면 졸리지 않아? 밥 말고 간식. 넘어갈게. 그리고 피드백은 바로바로. 내가 시험을 만약에 망쳤어. 보통 시험지 꼴도 보기 싫잖아. 1학년 때 가끔 찢어버린 것도 몇 개가 있어.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. 근데 엄마가 그거를 휴지통에서 붙여서 가져오더라고, 나한테. 대단하시다, 어머니. 내가 못 보면 당연히 피드백을 하기 싫을 거야. 하지만 그 시험지를 다시 분석하다 보면 내가 그 상황에서 왜 이 생각을 못 했는지는 시험 직후에만 알 수 있거든. 그리고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내가 강민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시간에 어떤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오답을 해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 짚어주시더라고. 그래서 나만의 루틴이 생기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. 그리고 벼락치기 금지야. 이만큼 벼락치기를 했는데 이만큼 점수가 나오네?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보이는 거지. 사실 난 벼락치기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. 목표가 1등급 이상이라면 뭐 쇼츠 자제하고 그리고 저격을 해버리네. 나도 1등급 나오는 거 있어. 그래 넘어가자. 그러면 너는 언제부터 공부 시작했어? 내가 1학년 1학기 때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땐 6주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. 그리고 여기 시험지 찢어버린 거 보이지? 나는 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 굉장히 분했거든.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아야 되지? 또 태영아 또 시험지 찢을 거야? 아니잖아. 이렇게 계속 분한 감정을 활용하는 게 진짜 오래 갈 수 있지 않나. 난 이 감정으로 한 학기를 그냥 보낸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. 내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. 질문 있을까? 아까 필기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필기를 하는 거야?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모든 거를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 관련된 학습지나 문제집 있을 거 아니야. 거기 있는 내용을 포괄해가지고 이 노트만 나중에 시험 기간에 봐도 될 수 있도록 사소한 거 옆에다 이렇게 써놓는 편이야. 그럼 태영이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내 차례야. 회장님. 회장님 화이팅. 수고했어. 와우. 간지나는데? 내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성적 끌어올려!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 2점대까지 떨어지면서 전교 등수가 엄청 추락했던 적이 있었거든. 근데 그 다음 학기부터 바로 다시 전교 1등으로 올라왔단 말이야. 그때 내가 세웠던 전략들을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. 첫 전략은 내신 분석이 곧 전략이다. 다들 혹시 시험 망했다고 막 시험 여기다 던져놓지 않지? 난 다시 붙였어. 잘했어. 수습을 했네. 시험이 끝나자마자 시험지랑 내가 공부했던 시험 범위를 1대1로 대조해가면서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. 예를 들면 시험지에서는 어떤 단원이 제일 많이 나왔는지, 틀린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,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리를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, 특히 난 생명과학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는 부분을 막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되게 많았거든. 그런 거 너무 근데 싫어. 막 재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업마다 되게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돼.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 훨씬 공부하기가 편해지지. 두 번째 전략은 가장 중요한 건 메타인지. 지금 선생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 이제 나를 알 차례인데 시험이 끝난 다음에 메타인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. 그래서 시험을 내가 만약에 잘 봤을 때 역시 난 머리가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, 시험을 망쳤으면 역시 난 내신이랑 안 맞는다, 정신 파이팅 하겠다, 이렇게 결론을 단순하게 내버리면 발전이 없어. 잘 봤으면 왜 잘 봤는지, 못 봤으면 뭘 놓쳤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. 실제로 내 사례를 얘기를 해보자면 2학년 1학기 때 물리, 화학, 생명을 다 100점을 받았었어.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역시 난 머리가 좋아 하고 넘어갔다면 그 성적을 2학기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.
또 못했던 경험도 있어. 내가 1학년 2학기 때 그 전학기 때 전교 2등을 했던 국어 영어를 3등급을 받았어. 엄청난 하락이었잖아 사실. 너도 그런 적이 있구나. 사실 나는 내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. 1학기 때는 수업 끝날 때마다 복습을 조금씩 해놨단 말이야. 이제 1학년 1학기 때 잘 봐놨으니까 뭔가 자만해져가지고 복습이 귀찮은 거야. 또 내가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실시 시작한단 말이야. 근데 기말고사 일주일 전에 감기에 걸린 거야. 그래서 예상보다 공부량이 확 줄었고 복습도 안 해놨고 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공부하다가 3등급을 받았던 거지. 그래서 그때 내가 얻었던 교훈은 복습은 무조건 시험 공부도 최소한 2주 전부터 슬슬 시작은 해야 된다. 뭐 이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. 다음 전략은 벼락치기 할 거면 제대로 라는 전략이야. 사실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나는 내신 기간에 수학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. 근데 그거 우리랑 머리가 달라서 그래. 나도 레벨. 아니 근데 너네도 내 전략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. 일단 암기 과목들은 나는 하루에 한 10분, 20분씩만 복습하는 정도만 해놓고 그 직전에 몰아서 암기했을 때 그 가성비가 되게 좋단 말이야. 반면에 수학, 과학 같은 과목들은 아예 그 전 방학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그 전 방학부터 메가패스 구매해서 현우진 선생님 뉴런, 배기범 선생님 필수본이랑 기본 B급 이런 문제집들, 그리고 화학 고성현 선생님 풀커리, 백호 선생님 생명과학 풀커리 이렇게 다 수능 공부하듯이 미리부터 공부를 해서 내신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까지 계속 수능 공부하듯이 고3처럼 공부를 했고 내신 일주일 전부터는 국어, 영어, 사회 같은 암기 과목들한테 좀 양보를 했어. 근데 만약 이미 방학을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? 방학을 이미 놓쳐버렸다면 가망이 없는 건가? 그 다음 방학엔 꼭 자, 마지막은 성적은 분석과 몰입의 결과라는 전략을 얘기하고 싶거든. 사실 나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하루에 7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손에 꼽아.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공부할 때 완전 집중해서 몰입해서 공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. 절대 억지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거에 최대한 흥미를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적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많은 공부량을 해낼 수 있거든. 결국 중요한 건 공부 시간이나 내가 푼 문제의 숫자보다는 그 공부를 하면서 내 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해. 그래서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내 뇌가 변화하는 거에 집착하자.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? 우리 회장님답게 너무 완벽해서 질문할 게 없어. 질문할 게 없어. 반박할 게 없습니다. 그러면 내 발표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으로는 화륜이 발표해보자. 네, 회장님. 내가 마지막에 발표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. 마지막에 장식해주세요. 와, 뭐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. 자, 나만의 전략 HMH. 아면에 사장님 못 쳐다보겠어. 진행해주세요. 내신 성적 맞춤 전략으로 올려보자. 제일 중요한 게 있죠. 맞는 과목을 찾아라.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세부적으로 정하잖아. 나는 지리가 너무 힘든 거야. 지리가 좀 많이 나오는 파트 뾰로록 내려가고 반대로 윤리 같은 거 흐름상으로 느껴졌어. 그래서 생윤이랑 윤사 이렇게 모두 선택한 덕분에 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었다. 근데 1학년 때 문화생지, 기하, 미적, 확통을 다 했었어야 돼서 선택권이 없었거든. 우리 1학년 후배 친구들부터는 또 바뀌어서 막 다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살릴 수 있는 과목은 제대로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. 그 과정에서도 맞는 과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. 이게 첫 번째 안건. 자, 두 번째. 벚꽃의 꽃말은 뭐다? 중간고사. 그렇지. 중간고사다. 자, 그거로 나는 꽃을 잡으면서 넌 개념을 잡아라. 개념 모르는 채로 문제를 가봐봐. 그 문제를 다 버리게 되는 거잖아. 결국 문제 푸는 것도 모르는 걸 찾으려는 거지. 나도 진짜 개념 모르는 상태로 문제 풀었을 때 그 문제 너무 아깝게 느껴졌는 것 같아. 알고 풀면 진짜 이 점검할 문제를 수 있는 느낄 수 거네. 있는데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개념 잡는 꿀팁 어떻게 했냐? 윤리잖아. 내가 김종인 선생님한테 3년째 신뢰를 지고 있어. 조치만 보는 줄 알았는데. 고려대 대동제 들으면서 막 뽕 차오르고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아. 고대를 가기 위한 노력도 해야지. 그리고 하나 더. 현자의 돌. 이거 들어봤는데 우리 윤리 과목에서 제일 진짜 유명한 책인데 이게 기출 개념을 딱 정리를 해놨단 말이야. 너희는 이과반이어서 모르겠지만 윤리 선생님들이 20특강 있지. 그거를 막 가져오셔서 낸단 말이야. 어쩔 수 없이 기출을 봐야 돼. 이 현자의 돌이 나를 살렸다. 나를 문과 1등으로 만들었다. 이렇게 근데 비밀 풀어도 되는 거야? 이거 1등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내가 그 정도로 나약하진 않아. 그것 말고도 비밀도 많고. 그래서 이거 열심히 써먹으면 좋다. 내가 필기 정리한 건데 너네들은 내가 쇼츠만 보는 줄 알겠지만 아니었어? 나 모든 개념을 정리를 한 게 아니라 문제 풀다가 내가 반복적으로 헷갈리거나 다시 정리해야겠다 싶은 개념들, 특히 노란색으로 쓴 게 유독 내가 자꾸 헷갈리는 법. 일단 나는 아이패드에다 필기를 했는데 내가 처음에 모르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나중에 지워나가잖아? 그럼 원서가 한 요만큼만 남아. 시험 칠 때는 딱 그 정도만 들고 가면 되는 거야. 지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나.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패드는 어떤 전자기기잖아. 필기하다 갑자기 막 대동제 보고 싶어. 뭐 그럴 수도 있잖아. 넘어가자. 자, 다음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라.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만의 팁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거 아니야. 아니 모르겠다고요?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? 이런 뻘짓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가세요. 교직에 오래 계신 학교 선생님
선생님이라거나 메가패스 쓰는 친구들이라면은 Q&A 게시판, 목달장이라고 해서 그런 멘토링 활동도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해. 저거 주의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. 공부법을 익혀왔다. 그러면 최소한 그걸로 시험 한 번은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. 이런 친구들 특징이 안 맞네? 이러다가 이제 졸업하는 거야. 나랑 안 맞네 이러고 그냥 졸업하는 거야. 그래서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잖아. 나처럼 이제 쇼츠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동기부여잖아.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. 나 앞장으로 뽑아줘. 좋은 발표 준비하느라 수고했어. 표지에다가 실어야 되는 후배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발표자를 우리 투표로 정해보려고 하거든. 좋아요. 투표해볼까? 비밀 투표지? 비밀 투표입니다. 공개를 해볼게. 다 자기 자신 뽑은 거 아니죠? 먹는 거 에이 아니야? 설마. 첫 번째 형석. 두 번째 김나영. 와, 감사합니다. 다음은 태영. 오, 나 빼고 한 표 다 나오는 거 아니야? 마지막 표. 과연 나영. 나영이가 잘했으니까. 그래서 우리는 투표 결과로 나영이가 가장 높은 표를 받았으니까 나영이가 발표했던 공고 치트키 발사 제 앞 표지에 실어서 내면 될 것 같아. 오늘 처음으로 앞장에 실리게 됐는데 나영이 기분이 어때? 내가 진짜 우리 후배들 생각하면서 내 공부법 탈탈 털어서 발표 준비했는데 앞장에 실리게 된 날 진짜 기분 좋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진짜로. 그냥 긴장하세요. 그래서 오늘 한 것처럼 다음 회의도 잘 준비해보자. 수고 많았어. 수고했어. 다들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다음 주에 너무 또. 잘했더라. 근데 너네 다 한 표씩 한 거 아니야? 한거 아니야? 아니야. 아 몰라. 떡볶이 먹으러 갈 사람. 저요. 바로 아 둘이 맛있게 먹어. 치사하게 떡볶이는 좀 내 취향이 아니야. 뒷공부 다음에 1등 하러 이제 가봐야지. 그치? 그리고 아직 수행평가가 남은 거 알지 너네? 시험 끝났다고 다 끝난 거 아니야? 내가 생평가에 영향이잖아 또. 그거는 문제 없어.